오징어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악입니다. 부동산 오징어 게임이 이미 대한민국의 일파만파로 시작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지금 공급을 해서 만들어서 전 세계 1위입니다. 인도를 제외하고.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고 프랑스, 미국, 호주 오징어 게임 체험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체험도 하고 한답니다. 이 게임을.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오징어 게임의 모멘텀이 어디서 나왔냐? 이것이 바로 부동산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 충격적인 얘기들을 이 자리에서 국내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은 간단하게 한번 원리를 볼게요. 신기합니다. 신기한 것도 아니고 이 지금 세대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기성 세대들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지금 되신 분들은 어렸을 때 이 게임을 다 하셨을 겁니다. 5분 안에 술래의 눈을 피해서 이 결승선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게 승자가 되는 거예요. 이 게임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 탈락한 사람들은 그냥 가차없이 그냥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456억 원의 상금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들이 계속 줄다리기도 하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게임이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오징어를 그려놨죠. 네, 이 좀 오징어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있죠. 머리가 있고, 요 몸통 있죠. 네, 몸통 있고, 밑에가 이제 몸통도 밑에 있고, 네, 이제 꼬리 이렇게 막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당첨된 사람들 최종적으로 1등이 456억 원 총상금 가져가는데, 자,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 이어지는 오징어 게임입니다. 저는 이거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제 기성세대들 지금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저는 이거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통해서 총 여러 단계를 통해서 탈락자를 가려내고, 그래서 그 탈락자들은 엄청난 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가차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오징어 게임의 모멘텀이 저는 어디서 나왔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 사실상 부동산 오징어 게임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여기서 지금 모멘텀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부동산에 있는 오징어 게임은 총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이 무엇이냐? 부동산과의 전쟁 게임이에요. 우리는 부동산과의 전쟁을 한다. 그래서 집 사지 마라. 집 팔 기회 주겠다. 기다려라. 그렇게 해서 집을 못 사게 만들 거죠. 그래서 여기에 소보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위 계층으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예, 집 마련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게임은 첫 번째 난관이 단계가 부동산과의 전쟁 게임. 그 다음에 두 번째 게임이 임대차법 게임입니다. 그럼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 다음에 하는 수 없이 전세 계약을 해서 전세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차법 게임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온 거예요.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낙오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하위 계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보증금 인상 게임이 들어갑니다. 네, 이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세를 포기하고 이제는 월세로 가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월세 난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대출 규제 게임입니다. 집 마련도 못해, 전세도 안 돼, 월세도 안 돼. 그 다음에는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니까 대출 규제 게임이 들어가가지고 대출을 이제 안 해주는 거예요. 네, 대출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 게임에 또 다른 지금 부류가 또 나눠지는 겁니다. 하위 계층으로 갈 건지, 그래도 월세라도 살 건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대출 난민이 되고 최종적으로 모든 과정들을 탈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평생을. 그것이 이제 이 모멘텀이 된 것이 무엇이냐? 이 오징어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사람과 살아남지 않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오징어 게임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집을 살 수 있느냐 못 사느냐.
못 살게 방해 작전을 하고 전세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갔냐, 월세라도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갔냐, 그것도 안 되면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모든 과정에서 낙오한 사람들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임대주택에 평생을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오징어 게임은 각 게임을 통해서 탈락자는 맨 마지막에 이제 탈락자가 되겠죠. 그래서 평생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게임에 탈락한 사람들은 이제는 사다리가 끊겼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1단계. 이번 생에는 못할 듯 뭘 못합니까?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동산과의 전쟁 게임이에요. 집 사지 마라. 있는 집도 팔아라. 팔 기회 주겠다. 부동산과의 전쟁을 하겠다. 기다려라. 기다리는 동안 집값이 2배, 3배 올랐죠. 그래서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은 이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똑같습니다. 네. 집값 또 올랐어, 인간아. 그러면서 나만 아직도 전세할까? 전세 난민 되는 거예요, 전세 난민. 야, 자, 지금 집을 사지 못한 사람은 이제 전세 난민으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임대차법이 또 들어온 거예요. 전세 난민들 중에서도 이제 가려내겠다는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 사람과 하고 그나마 전세라도 살 사람을 가려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니까 아빠 어디가 지금 나온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갑자기 낭떠러지가 된 겁니다. 왜 갑자기 낭떠러지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낭떠러지를 만들었죠. 이것이 바로 임대차법입니다. 임대차법. 이거 알고 그랬을까요? 모르고 그랬을까요? 네, 임대차법. 임대차법이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전세 가격이 2년에서 4년으로 갱신이 되니까, 늘어나니까. 그동안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부동산의 아파트의 자연 상승률을 다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 폭등에 인해서 전세 난민이 된 거죠. 전세 난민. 그나마 전세라도 구하면 되는데 이제 전세 난민이 된 겁니다. 네. 자, 여기서 그래도 전세라도 구한 사람은 괜찮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세 난민 되는 겁니다. 월세 난민. 전세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 월세 난민. 그런데 여기서는 또 다시 무엇이 됐습니까? 네, 대출 규제뿐만 아니고 이제는 보증금 인상이 들어간 겁니다. 왜 보증금 인상이 들어갔습니까? 집주인들한테 세금을 그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세금, 보유세, 종부세 올리니까 그 세금들을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당연히 세입자들한테 전가시키고 전세 공급이 없어지겠죠. 전세를 놓게 되면은 세금을 내가 받은 집주인들이 받은 세금을 전가를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전세는 보증금만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월세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 월세로 계속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월세 난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유세를 총 공세를 통해서 전세 난민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월세 난민으로 하고 월세 난민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 왜 나락으로 떨어지겠습니까? 월세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겁니다. 월세 가격이 왜 올라가겠습니까? 네. 보유세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 월세 난민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대출 난민이 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겁니다. 집은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 세상이 돼버렸고 전세 아니면 월세라도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대출을 다 규제를 하는 겁니다. 대출 규제 게임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월세 난민으로 돼서 이 월세 난민이라는 동아줄도 못 잡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모든 월급을 월세로 다 지불해야 되는 이 세상이 된 겁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들 그래도 좀 챙겨주고 싶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종부세, 보유세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반영을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들이 그렇게 간단한 사람들입니까? 세입자들이 다 전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월세 난민을 해서 이제 탈락한 사람들, 게임에서 진 사람들은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네. 지금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제국의 무덤이에요. 지금 이 텔레반들이 이제 탱크 몰고 와가지고 지금 점령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탈출 난민이 된 겁니다. 한국에는 지금 탈출 난민이 아니고요. 25번의 지금 대책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번의 게임이 있었죠.
예, 부동산과의 전쟁 게임, 임대차법 게임, 보증금 인상 게임, 보유세 인상 게임, 대출 규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는 아프가니스탄이고 아파트가니스탄이 된 거야. 아파트가니스탄. 미친 집값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출 난민이 된 겁니다. 여기서 대출 난민. 예. 이제 대출 난민, 최종 코스가 대출 난민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관치금융이라고 해서 지금 뭐 정부와 관이 예, 그리고 금융기관이 지금 뭐 이렇게 해서 뭐 지금 비행기 막 날아다니고 그러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집마련 못하고 전세 난민 되고 월세 난민 되고 대출 난민 된 사람들의 최종적인 낙오자는 어디로 가냐? 대부분의 낙오자가 되겠죠. 우리가 456억 가지고로 가는 이 오징어 게임도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6평이면은 4인 가족, 부부, 자녀들, 4인 가족하고 애완동물까지 키울 수 있는 살기 좋은 집이라고 하는 정부에서 그렇게 맨날 지어대고 홍보하는 6평짜리 공공임대주택에 평생 살아야 됩니다. 이게 탈락자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탈락자들이 갈 수 있는 마지막에 이제 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지금 공공임대주택 살고 싶습니까? 도대체 살기 좋은 공공임대주택이 어딨나요? 이 세상에. 네, 그래서 이 탈락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벌칙이 바로 평생 동안 6평이라는 4인 가족, 부부, 자녀들과 애완동물과 같이 엉켜붙으면서 살기 좋은 집에 살아라. 공공임대주택에 살아라는 이 벌칙이 내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하고 원래 부동산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의 이것이 예, 전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